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간밤에 울산에서 있었던 쇼를 보고 전유옥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백기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준석의 폐륜적 행패에 전유옥 전 의원이 쓴 이 페북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용 특효약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이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무너져 내렸네요. 간단히 말하면 백기투항. 오늘 울산 단판은 윤석열 후보와 당대표 이준석의 만남이 아니죠. 김종인 아바타 이준석과 윤석열의 단판이었습니다. 불고기 먹자마자 나온 첫 속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친절하게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선대위를 총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봉책이죠. 앞으로 김종인과 이준석 할배 손자는 선대위 윤 후보 쪽 사람을 온갖 구실을 들어 다 쳐낼 것입니다. 김병준과 김한길을 허수아비로 만들 겁니다. 홍보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소입니다. 장악하고 선거자금을 그들 손으로 100%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위장적 건수로 삼았던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심까지 보여주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 모습 기억나시죠? 조금 후면 손학규 대표 사퇴를 외치며 들어눕던 이준석의 분열 정치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정권교체, 김종인과 이준석이 과연 진정성 있게 바라고 있을까요? 김종인이 각본 쓰고 서울, 부산, 순천 찍고 제주 그리고 울산 단판, 이 썩고 너저분한 정치 기술자 꼰대의 악취,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여러분도 저도 감잡고 있습니다. 매우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붙은 조갑제닷컴에 글을 올렸더니 붙은 댓글이 3개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전유옥님 언제나 당신 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합니까? 90 바라보는 늙은이 친북 정권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정은 하명 정권은 안 됩니다. 또 한 분은 애국자 전유옥 선생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것 같다. 또 한 분 베스트 코리아라는 분인데 wait and see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 중에서 이 대목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정권을 갖고 선대위를 총괄할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은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선대위는 원톱이 아니다. 투톱도 아니다. 여러 톱이다. 여러 사람들이 협의체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원톱으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원톱 선대위원장은 민주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 대단한 사람이다.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지키니까 윤석열 후보는 소신파고 김종인 씨는 노욕을 가진 노정객 또는 노정상배로 보인다. 이런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떼서는 이준석에게 말려가지고 울산까지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갑자기 원톱이다.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백기투항 맞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밀실에서 앉아서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내린 결론이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지키려고 했던 그 조직의 대원칙과 180도 달라졌다.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지지자들에게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여러 쪽을 검색을 해보니까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어제 있었던 이른바 단판의 결과에 대해서 한쪽은 이제 잘 됐다. 그동안에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 극적으로 타결을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선대위가 정상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이준석, 김종인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도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또 반대편에는 지금 전역 여사처럼 이런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쪽입니다. 이 양쪽이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도 지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런 생각을 비판적 지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두 다른 생각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한 덩어리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고민일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김종인, 이준석이 휘두르는 선대위다. 윤석열은 허수아비다. 김종인이 상황이다. 이준석은 아바타다. 이런 인상이 확산되는 순간 윤석열은 패배할 것입니다. 김종인이 상황으로 나오는 순간, 상황으로 비춰지는 순간, 그것을 이준석이 지금까지 했던 이런 행패대로, 패륜적 행패대로 얄밉게 도와주고 윤석열이 허수아비로 보이는 순간 이번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 미워서 윤석열 안 찍겠다. 김종인, 이준석 미워서 안철수로 가겠다. 김종인, 이준석 미워서 투표장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것은 김종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의 문제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단호하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부하로 부려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러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했던 행동대로, 특히 어제 보여주었던, 이건 일종의 추태죠. 이런 추태가 없습니다. 60대 윤석열이 직속 부하인 30대 이준석을 찾아가서 만나고, 더구나 그자는 무단결근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만나서 자신의 소신을 꺾어버리고 이준석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면은 백기투항이 맞죠. 그러나 모레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극적 타결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하는 사람들까지도 김종인이 상황 노릇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안철수 문제죠. 이준석, 김종인이 싫어하는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두 사람이 막는다면 선거 망치는 거죠. 그때도 이런 방해 책동을 윤석열 씨가 단호하게 진압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윤석열의 행동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과 이준석이 이렇게 행패를 부린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보다는 당권을 잡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냐? 당권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공천하는 문제,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김종인은 자신의 포부이기도 한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여기에 끼어든 것이냐? 말하자면 사욕이 바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두 사람에서 공적 마인드, 파브릭 마인드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보다는 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앞에는 고민입니다. 이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선택이다. 실질적으로 최악과 차악의 선택이다. 김정은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코너로 몰렸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뭐 안철수로 간다든지 기권해버린다든지, 그러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선택이 아니죠. 이런 고민을 안겨준 윤석열이 이제는 남자답게, 지도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상황 김종인은 윤석열 낙선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